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해오름 교회 김성관 목사입니다. 김성관 목사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6번째까지는 음성만 녹음해가지고요 저기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재밌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개인의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는 뭐가 맛있습니까? 맛있는 게 뭡니까? 재밌게 사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게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뭐가 맛있냐라고 물어보길래, 글쎄요, 뭐가 맛있습니까? 맛있는 게 뭡니까? 젊었을 때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쓰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맛있는 게 뭐 드시고 싶어요? 맛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는 게 뭐냐? 답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루트를 받고 있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튼 행복하게 사시고 어찌됐든 간에 맛있는 거 먹고 드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성관 목사의 프로젝트 7번째 시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답변이 나오신다면 좀 공통적인 답변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재물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펼치신 분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떠신 분은 그래도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또 사랑론을 쫙 펼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이 태어났어. 그래도 명예가 중요하지 않냐? 또 이렇게 명예를 펼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재물, 또 건강, 사랑, 이렇게 명예,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 재물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또 명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동감을 하시죠? 자,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가정은 우리 피곤한 육체가 안정적으로 안정을 느끼면서 취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가정에 들어와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자식 간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가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정이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사회에서 사람이 지치고 지친 몸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이다. 영적인 안식처는 교회가 영적인 안식처 되신다면은 유일한 안식처는 세상 육적인 것은 가정이 가장 유일한 안식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근 가정이 많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탄탄했었는데 지금은 가정이 민족사회 가정이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의 충격,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못 먹었던 시절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더 심하죠. 시장 경제 충격이 더 심하고 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그 전 세계가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 세계적인 외국 바람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그냥 시적게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옛날보다도 세상적인 도덕관념 이런 것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 그 학렬이 배우는 것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학렬에 대한 욕구가 세계적인 이제 1위라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높아지고 많이 배웁니다만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못 배웠던 시절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도덕관이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배운 시대가 못 배운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도덕관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이혼율도 오히려 못 배우던 시절보다도 많이 배웠던 시절이 지금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도덕관들이 흐트러지면서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흔들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부부 간의 신뢰 또 부모 자식 간의 신뢰 형제 간의 신뢰 이런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신뢰가 또 옅어지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2019년도 우리나라 그 결혼한 혼인율이 2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1000명에 한 5명꼴, 24만 건이라고 그러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혼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23만 9,200건. 거의 24만 건 보더라는 23만 9,200건, 24만 건 되면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혼율은 1000명당 4.7%, 확인율은 5%.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혼율 뭐 조금 낮아진다고 합니다만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제1위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간에 가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난 역사를 보면은 국력이 튼튼하면 가정이 튼튼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튼튼하면 국력이 튼튼하게 되고 그와 반면에 가정이 쇠퇴하면 국력도 쇠퇴해지고 국력이 쇠퇴하면 가정도 쇠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집트라든가 그리스 또 로마 사회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 흐트러지면 국가가 쇠퇴해진다, 사회가 쇠퇴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그 한 가정에만 연관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 온 나라 전체 문제다. 가정의 문제는 한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다. 사회 전체 또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다, 과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알라바마라는 대학교에 부부 교수가 있는데요. 스티닛 부부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생각하기로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되고 가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정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들이 역시 많다. 이 부부 교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부부가 갈라지지 않고 멋지게 잘 살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25년간의 미국의 그 오숙주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에 대해서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고 튼튼한 행복을 이룬 가정들 무려 14,000가구입니다. 14,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은 판타스틱 패밀리,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 판타스틱 패밀리 라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책의 이야기 한 행복한 가정 만드는 비결, 그 책에 나와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 튼튼한 가족을 이룬 사람,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고 잘 사시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이 첫째는 뭐냐면 가족들 상호간에 헌신적인 정신이었다고 그럽니다. 가장 토대를, 행복한 가정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게 그제예요. 헌신적인 희생, 이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튼튼한 가정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는 것이 가족 간에 서로 간에 헌신적인 희생, 헌신적인 것이다. 헌신적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족을 돌보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시하고, 그죠? 아주 제1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튼튼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제1로 여기는 그런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헌신적인 그 정신, 이거는 부부간에 바탕으로 해가 가정에서 헌신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헌신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자녀들 간의 헌신, 서로 간의 헌신적 행동, 그죠? 형제 자매들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 이렇게 자꾸 넓혀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적 정신 가정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부의 헌신적 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가고 부모에게 물려가고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적 정신이 점점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게 되고, 그죠?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련과 어떤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창출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신의 약점, 또 자신의 약한 감정, 또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그래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릇들을 인정해주고, 누구든 가족 간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혹시 실패하고 또 이렇게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헌신적인 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튼튼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감정, 감사와 애정의 마음을 표현. 애정을 가지셔야 되고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 애정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또 자식 간에 또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 간에도 항상 감사를 표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것을 감추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가정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하고 애정을 표하고, 이런 가정이 바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가장 튼튼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민족은 참 대범하다라고 하는 구실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죠.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애정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일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사회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선 민족은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대범하다 이런 구실로 감사한 마음과 애정의 표시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또 자식 간에,
형제간에, 부모간에, 익사간에 아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하고 고마움을 말로 드러내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 서로 표현할 서로 간에 위로가 갖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실패도 불행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정의 표현, 감사의 표현 아주 작지만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주 표현할 수 있는 그 습관화되어 있는 버릇이 되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 부분은 조사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나 썼다고 합니다. 간결한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읽고 이 어머니가 너무 행복한 대목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어느 것보다도 그 딸이 보낸 그 편지 한 줄, 한 대목 여기서 엄청 큰 행복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아기를 낳고 엄마한테 무슨 편지를 썼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고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그냥 이 어머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최고로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그 딸 아이의 그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응?